채널A의 저녁을 책임지는 정치 시그널 나이트, 저는 노은지입니다. 조금 전에 방송했던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의 맞수 토론 보고 오셨을 텐데요. 오늘 토론을 진행한 새 후보 캠프의 대변인들을 모시고 토론 2라운드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캠프의 윤희석 대변인, 또 김문수 후보 캠프의 이충영 대변인, 안철수 후보 캠프의 이효진 대변인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다들 좀 알만한 분들이긴 한데 어떤 후보를 대변하시는지 저희가 약간 얼굴을 좀 붙여놨습니다. 너무 부담되지는 않으시죠? 가슴에 후보의 얼굴을 좀 제 품고, 얼굴 아니죠? 네, 후보의 얼굴을 품고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분께 처음으로 드릴 질문은 오늘 토론에 대한 냉정한 평가부터 좀 부탁을 드리는데요. 앞에 보시면 후보들의 얼굴이 붙어있는 이제 팻말이 있거든요. 가장 먼저 드릴 질문은 어떤 후보가 오늘 가장 잘했나? 뭐 들어주시면 되는데. 세 분 다 합쳐서? 세 분 다 합쳐서요. 뭐 1대1로 진행을 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세 분이 다 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누가 제일 잘했는지 들어주시면 됩니다. 뭐 네. 예측이 가능하기도 한데요. 예. 드시면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되니까 어필이 좀 될 것 같아요. 차례대로 왜 한동훈 후보가 제일 잘했을까요? 한동훈 후보 오늘 한 번 했는데요. 내일은 두 번 하지만 오늘 김문수 후보하고 토론을 했는데 일단 그 논리 전개 그리고 그 발언하면서의 어떤 뭐 타이밍이라고 할까요? 네. 상대 질문에 답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아마 다 좋게 평가하셨을 거예요.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고 물론 주도권이 김문수 후보한테 있었는데 주도를 많이 하시던데요.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발언의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약간 좀 너무 공격적이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있긴 했었어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오늘은 그 점보다는 논리 전개가 더 도드라지는 부분이 많았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분이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다들 각자의 후보를 드셨는데요. 이충영 대변인은 당연히 김문수 후보를 드셨습니다. 네. 어떤 점에서 좀 잘한 것 같다라고 보였어요? 우선 전체적으로 토론 자세에서 김문수 후보의 침착하고 또 차분한 그런 측면들이 많이 부각이 된 것 같고요. 또 상대와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정치적인 경륜이랄까 내공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잘 피력이 된 것 같고 네. 일부 후보 쪽에서 상당히 그 좀 격앙되거나 뭐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침착하게 잘 대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많은 주제가 오고 갔는데 특히 특정 주제에 좀 너무 부각돼서 집중한 시간을 많이 할애된 부분이 전체적인 토론 진행 과정에서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로 많이 나아가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를 네. 또 역시 드셨습니다. 네. 어떤 점에서 우리 후보가 제일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저는 일단 인물론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오늘 토론의 기술, 뭐 토론의 어떤 발언의 이런 수위보다는 당의 대선 주자를 뽑는 토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 국민이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이재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네. 그 부분에 포커스를 보고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 참 잘하셨다 이런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네. 사실 첫 번째 질문은 조금 답이 너무 뻔해가지고 두 번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떤 후보가 가장 아쉬웠나 그 점을 좀 들어주시면 되는데 좀 고르셔야 될까요? 바로 들어주시죠 뭐. 아 이거 참. 예. 뭐 공격을 좀 해주셔도 되고 저희가 이제 장외에서 2라운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김문수 후보가 좀 아쉬우셨어요. 여러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제 김문수 후보께서 좀 지금 요즘 시대에 안 맞다고 생각되는 예. 그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는 게 올드한 뭐 예, 그런. 저희 입장에서는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계속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와의 관계를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인간적인 관계. 그래서 한번 얘기를 했어요. 이거 공적인 관계인데. 근데도 계속 아니 대통령과 그렇게 가까운 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말씀을 계속 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으로 갈 수 있느냐 이 얘기를 반복하시는 거 보면 그게 논리가 안 맞잖아요. 공적인 관계라고 치환을 해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했으면 한동훈 후보가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가야 되는데 계속 그 인간적인 관계에서 머무는 그 부분을 보면서 이 부분 확실히 그 뭐라 그럴까요? 요즘에 회자되는 어떤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 이것에 포착이 좀 늦으신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예. 그리고
발언에 전 또 하나 느낀 건 적확한 답변을 하시는 게 조금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A라는 걸 질문을 하면 A로 답을 해 주시는 것이 맞는데 일부러 그러셨을지도 몰라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송구하지만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예. 김문수 후보를 들면서도 되게 미안해하시네요. 예. 왜냐하면 제가 예. 여러 최경 가지. 대변인이 또 한동훈 후보 드셨을 수도 있어요. 예, 네. 저도 어쩔 수 없이 들 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오늘 뭐 토론 자세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 예상됐었어요, 사실 탄핵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질 수밖에 없었고 사실 치열한 오고 가는 말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예상됐었지만은 김문수 후보가 사실 보수층이 오늘 어제였죠. 어제 한동훈 후보를 지명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한테 꼭 물어볼 말이 있다. 한동훈 후보가 지난해에 우리 당의 당 대표셨는데 왜 지난해 말 그 탄핵 사태 때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으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물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한동훈 후보를 지목을 했죠. 예. 그래서 오늘도 그런 질문들이 오가는 와중에서 이제 한동훈 후보께서의 오늘 제가 느낀 거는 시계가 다시 4개월 전으로 돌아갔구나. 시계추가 4개월 전에 국회의사당과 그리고 우리 당 의원총회장에서 벌어졌던 대립과 갈등, 분열 이런 모습들을 다시 목도를 했고 또 한동훈 대표도 과거 4개월 전과 하나도 바뀌신 게 없구나. 네. 내란 내가 했습니까?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의 취지와 당원들에 대해 보이는 모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하나도 변함이 없고 일관된 모습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느꼈고 또 토론 내에서 좀 아쉬웠던 점은 공사를 그렇게 구분하신다면서 계속 그 뭐 선배님이라고 부른다든지 예. 뭐 이런 토론 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공사를 우리 후보께서 공사 이런 부분들을 개인적인 차원을 물었던 것은 개인적인 인연에 대해서 물은 게 아니거든요. 한 대표가 당시에 우리 당내에서 윤석열 대표와 콤비로 있었던 쌍로마차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 물었지 개인적으로 뭐 밥 먹던 얘기를 물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경선 규칙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당에서 경선 규칙을 그러니까 토론 규칙을 어기고 자꾸 말을 끼어든다든지 또 뭐 규칙에 대해서 항의를 한다든지 예.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이거는 듭니다. 제가 좀 더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규칙 부분이요? 아니요. 이렇게 길게 하시면 저도 해야 돼요. 저희는 사실 시간을 정해놓은 토론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약간 반론권을 좀 보장해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공격 안 하려고 그러면 저도 뭐 있는 얘기 다 하겠습니다. 일단 본인의 그 범죄 경력에 대해서 부인을 하셨는데요. 일단 예. 그것부터 허위사실 유포예요. 폭행치사 얘기를 했는데 아니라고 계속 하셨단 말이에요. 김문수 캠프에서 해명문이 나왔는데 설명을 내셨더라고요. 네. 30년 넘게 전의 일이라 그냥 뭐 넘어갔다. 그리고 이재명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했다. 그건 해명이 아니죠. 그건 네. 잘못하신 거고 그거는 그 문제도 저는 지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규칙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 당에서 규칙 설명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다른 분들은 안 가셨겠지만 당에서 정확한 뭔가 완벽하게 그 정의된 토론 방식에 대한 게 없었기 때문에 방송사에서 큐시트가 어제 밤에 왔을 때 완전히 조금 달라져서 그걸 다시 복원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오전 오후 내내 좀 당에 어필을 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당 얘기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80분 내내 한 사람이 질문만 하는 거예요. 주도권을 대정부 가진 사람만 질문처럼. 하게 되니까 예. 질문만 하고 이쪽은 답변만 하는 거예요. 그게 토론이 됩니까? 그냥 네. 질문회지. 예. 대정부 질문처럼. 그래서 네. 중간중간 말을 하다 보면 한쪽이 답변을 하다가 물어볼 수도 있고 네. 그 과정이 섞인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그걸 뭐 룰을 어겼다. 뭐 그렇게 말씀하신 건 좀 과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예. 그 폭력 그 부분은 제가 네. 또 말씀을 하시니까 지적을 하시니까 예. 그 대화 내용 중에서 토론 과정에서 우리 후보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폭력 뭐 이렇게 누굴 때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폭력 행위로 해서 뭐 어디 붙잡혀 갔다 왔다 이런 것처럼 느껴져서 과거 선거 운동 과정에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 그
우리 대변인께 말씀하셨던 그런 네. 부분들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 토론 중간에 캠프에서 바로 캠프에서 내신 거군요. 냈고 그런 그 당시에 네.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네. 그런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이호진 대변인께서는 누구를 드셨는지 저는 이제 아쉬운 후보라고 해서 네, 아쉬운 후보. 뭐 못했다기보다는 아까 우리 아쉬운 대변인과 후보. 예. 말씀을 나눴었는데 네. 사실 오늘 3시간 동안 두 후보와 토론을 하시니까 좀 안타깝다,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실 이게 대선이니까 사실 우리가 국민들에게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 그 사과의 어떤 뜻을 밝히지 못하셔서 그 네.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사과의 뜻에 대해서 네. 자연스럽게 저희가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로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키워드가 바로 탄핵의 강인데 조금 전에 이호진 대변인이 말씀하신 대로 사과할 부분을 사과하지 못한 부분이 한 분 계셨고 많은 분들이 이 얘기로 조금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한동훈 후보에게 있어서 어떤 계엄과 탄핵으로 가는 과정에서 한동훈 후보의 책임이 가장 크다 뭐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아까 후보 토론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할애해서 예. 얘기를 했죠. 네. 탄핵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가적인으로 불행한 사태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당의 책임이 없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그 우리 총체적으로 우리 국가적인 이 탄핵 사태가 두 번째 또 반복이 됐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때 한동훈 후보께서 이제 당대표로 계셨고 사실상 이제 탄핵이라든지 심지어는 이제 그게 내란 프레임으로까지 계속 연결되는 과정으로 왔고 지금 우리가 탄핵의 강이라는 강을 건너야 한다고 뭐 안철수 후보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도 그 탄핵이 가장 중요한 주제였지만은 우리가 탄핵 강이 벌써 이번 달 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사실은 탄핵은 이미 되돌아보는 시기가 됐어요. 이제는 우리는 사실은 탄핵 강을 이미 넘어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는 지금은 우리가 넘어야 될 거는 탄핵 강이 아니라 이제는 조기 대선의 강이거든요. 이 앞에서 우리가 탄핵 사태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거는 좋지만은 이걸 사과 그 자체에 대해서만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얘기한다 이런 거는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왜냐하면은 이미 우리 당은 탄핵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도 계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했어요. 발을 잡고서라도 반대하려고 했었다. 국무회에 들어갔다면 했고 다만 탄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탄핵을 요구하고 탄핵을 가결시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은 우리 당이 앞장서서 탄핵에 앞장선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적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탄핵에 있어서는 이미 지난 일이니까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 뭐 앞으로 이제 본선 과정에서 미래로 갔는데 별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이신 것 같고 나머지 두 후보 캠프는 사과도 필요하고 이건 네. 반드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고 나머지 김문수 그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뭔가 계엄이나 탄핵에 있어서 약간의 좀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던 분이니까 그 부분 그래서 계속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핵을 뭐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잖아요. 탄핵에 찬성하는 우리 의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탄핵이 좋아서 그래서 찬성표를 던진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묻잖아요. 김문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나 뭐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안철수 후보야 뭐 그렇겠지만 그 자리에 있었다면 12월 3일에 당대표였다면 어떻게 했을 거냐. 계엄 어떻게 했을 거냐. 그리고 똑같이 사태가 진행됐을 때 탄핵 의결을 하려고 민주당이 또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런 당대표로서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그걸 계속 묻잖아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나는 대구시장이었는데 왜 묻냐. 가정에 의한 질문에 답을 안 하겠다고 하셨고 김문수 후보도 오늘 그렇게 똑부러진 말씀을 안 하셨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후배가 대통령한테 그럴 수 있냐 이 얘기만 하신단 말이에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함으로써 빚어졌던 혼란 거기에 대한 책임 또 그 과정 전부터 있었던 뭐 이종성, 황상무, 뭐 김건희 여사 문제, 명태균 문제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시지 않았습니까?
김문수 후보가 장관으로 계시고 노사정의 위원장으로 윤 대통령 옆에 계셨으면 지금과 같은 마음이었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도 이거 안 됩니다. 쓴소리를 하셨어야죠. 그런 거 안 하시고 난 다음에 왜 너는 탄핵을 했느냐. 형과 같은 대통령에게 왜 탄핵을 할 수 있느냐. 네가 사람이냐. 이런 논리가 맞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저는 기대했었는데 오늘 그게 안 나왔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로 그때 12월 7일 날 네. 그 국회 안에서 안철수 후보만 유일하게 앉아 계셨거든요. 본회의장에. 네, 네. 그때 심정을 제가 또 여쭤봤더니 그때 나는 굉장히 국민밖에 없었다.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흔들림 없는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사실 그 국민의힘 동료 의원들이 그냥 같이 나가자. 그래서 미안하기도 하고 좀 힘들기도 하셨는데 그래도 본인은 당론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국민에 대한 어떤 그런 책임감 그게 더 중요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아까 또 토론에서 우리 또 김문수 후보님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과할 의사가 있으시냐? 예. 근데 또 거기서 또 네, 사과를 못 하셔가지고 오늘 자리는 하지 마셨습니다. 아니지만은 네. 김문수 후보는 분명히 계엄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부분들을 밝혔었고 네. 국민들 앞에서 언제든지 그 탄핵과 계엄으로 벌어진 이 총체적인 사태에 대해서 정치적인 차원에서 총체적인 당시 국무위원이었기 때문에 사과할 마음이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네. 그리고 다만 이제 앞으로 탄핵이 이게 앞으로 이미 지났지만은 예. 앞으로 이것들이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조기 대선의 강을 넘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 내부에서라도 좀 마음을 정리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사과에만 이미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당 차원에서도 당 이런 지도부가 부분에 하긴 했죠. 이런 부분들이랑 매달리면은 네. 이게 결국은 계속 민주당이 원하는 프레임이 윤석열 내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내란 프레임, 예. 기승전 윤석열, 기승전 내란 탄핵 이런 부분들인데 그러면은 이런 프레임으로 뭐 지금도 찬탄 반탄 계속 뭐 이분법으로 나눠 가지고 자꾸 후보들 간에도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것들이 결국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서 그렇게 집착하는 내란 프레임, 탄핵 프레임, 당신들은 불임 정당이다, 탄핵의 원죄가 있는 정당이다. 여기에 계속 끌려다니는 그런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당도 좀 솔직하게 정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탄핵의 강 부분은 뭐 그렇고요. 다음에 이제 개헌 얘기로 또 좀 해볼게요. 물론 안철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에는 개헌에 대한 뭐 질의가 특별히 깊게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한동훈 김문수 후보 토론에서 개헌 얘기를 또 하시던데요. 한동훈 후보는 일단 차기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잖아요. 근데 본인의 경우에. 그러니까 나에 한해서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 근데 김문수 후보는 그 국회 권한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이제 개헌 얘기를 하면서 국회 권한까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국회 독재를 강화할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좀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3년 얘기가 자꾸 이제 오해를 낳고 그 기간 때문에 왜 5년짜리 대통령을 우리가 뽑는데 왜 3년만 하겠다는 거냐, 예. 선거를 또 하겠다는 거냐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개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개헌을 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의 선거를 같이 해서 임기를 맞추자.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대부분 선호하시니 국회의원 임기도 4년이니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같이 해서 책임 정치를 할 수 있고 또 여소야대가 생기는 경우가 좀 적어지겠죠. 예. 대통령 뽑히는 그 당의 의석수가 많아질 테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걸 맞추려면 이번 대통령은 조기 대선을 통해 선출된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갈 수밖에 없다. 다만 다음 총선이랑 같이 해야 그렇죠. 되니까. 28년에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대통령이 요번에 선출된 대통령이 그 개헌에 의한 28년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또 출마하고자 한다면 개헌이 되겠느냐. 7년 하겠다는 얘기로 들리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그 이후 선거는 안 나가겠다. 그래서 3년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에 한해서 그렇죠. 다른 그 분들이 정도로 동의할지 하고, 모르지만 예. 어쨌든 본인이 한동훈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고 두 분이 김문수 한동훈 두 분이 의견이 갈린 부분이 김문수 후보는 국회 권한이 있어서 지금 문제니까 국회 권한을 줄이자. 한동훈 후보는 국회 권한을 줄이는 것이 국민의 대표인데 국회 권한을 줄이는 게 되겠느냐. 지금 국회의원들이 본인 스스로 권한을 줄이는 게 되겠느냐.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견제를 하자. 상하원제로 바꾸자. 예. 국회 안에서 견제를 해서 그 힘의 절제, 그것을 담보하자. 이 얘기였고 대통령의 권한의 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게 한동훈 후보의 생각이었고 김문수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의견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사태를 보는 과정이 네. 국회,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났다고 김문수 후보는 보는 거고 한동훈 후보는 물론 민주당도 잘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엄이라는 방법을 썼어야 하느냐. 그런 시각, 이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 지점이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뭐 국무위원이기도 하셨으니까 확실히 이제 야당의 어떤 입법 독재랄까요? 국회에서의 어떤 야당의 폭주로 인해서 다 벌어진 일이다 이런 생각이 좀 확고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개헌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인식에는 뭐 개헌의 필요성이라는 거에는 두 분이 다 공감을 하신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아까 3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고 다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시고요.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 민주당에서는 뭐 개헌할 생각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래 현실적으로 3년이든 뭐 연임제든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개헌을 뭐 여러 가지 바꿔야 되는 게 많겠죠. 이른바 87년 체제의 극복을 위해서 제7고강을 열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많이 논의가 됐고 그런데 지금 이번 사태에서 핵심은 이번 사태가 벌어진 것은 원인은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이 충돌할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예. 그 원초적인 원인은 물론 그 계엄이 그 파국을 맞는 계기가 됐지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회의 폭주, 줄탄핵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의회를 3분의 2 이상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의회를 주도적으로 자기만의 의사만대로 끌어갈 경우에 의회 독재가 이루어질 경우에 과연 그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다수결이라는 것이 좋긴 하지만 예. 오로지 수로만 모든 걸 다 해결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 그러니까 대통령제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의회제 자체는 의회 민주주의를 어떻게 꾸려 나가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김문수 후보께서 그런 말들을 진행을 한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는 사실 후보 본인께서는 네. 이제 개헌에 대한 얘기를 하지는 개헌에 대한 필요성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네, 네, 네. 내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 3년 그 말씀을 하셨고 사실 지금 이 사태는 그 제왕적 대통령제, 대통령에게 너무 권한이 많다. 그래서 이걸 좀 분산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의회 입법 독재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제약이 필요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서 설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단일화인데 계속해서 오늘 1, 2차 토론이 있었는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되면 단일화 할 거냐 이런 OX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후보 캠프 입장에서는 후보들이 했던 말에 대한 좀 추가 설명이 필요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먼저 한동훈 후보 캠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세모를 드셨던 것 같은데 오늘 근데 좀 앞서서 나왔던 얘기로는 조금 입장이 바뀌신 것 같기도 했고 단일화 하겠다라고 들리기도 했었거든요. 그게요. 그 질문이 단일화를 할 거냐? 출마를 한 상태다 예를 들어서. 예. 그러면 이건 당위예요. 우리가 합쳐가지고 우리가 혼자만 나가도 이재명이 이길 수 있다면야 그냥 가겠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당위의 문제인데 지금 그 얘기는 한덕수 후보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묻는 질문하고 저는 똑같다고 봐요. 아 오히려 그냥 한덕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네.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그거를 지금 묻는 질문으로 저는 치환을 한단 말이죠. 그 얘기는 한덕수 총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심에 대한 각 후보들의 생각을 묻는 것과 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홍준표 후보가 갑자기 입장을 바꿨잖아요. 갑자기 좀 단일화에 적극적이셨죠. 오전까지만 해도 다른 방송 나가서 한덕수 총리의 출마에 대해서 맹 비난을 하다 갑자기 밤에 입장을 바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표심을 의식한 거라고 보고 그렇게 되니까 언론에서 엄청나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럼 한동훈 후보의 생각은 뭐냐? 그래서 답을 한 게 우리는 지금 경선에 집중해야 될 때다. 경선에 집중해서 승리를 한 다음에 우리가 최종 승리를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과 같이 가겠다. 여기서 이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일단은 우리 당 후보부터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괜히 뭐 우리는 예선인 것처럼 다른 후보 끌어들일 굳이 그럴 필요 필요 없다. 없죠. 예. 예.
다른 후보도 사실 우리 당 후보부터 돼야 된다는 것은 좀 다 비슷한 생각이실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가장 먼저 앞장서서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한다면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다 보니까 제일 좀 적극적이신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입장이신 건가요? 우리로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언제 나올지 안 올지는 아직은 이제 밝힌 게 없지만은 근데 나오면은 예, 저희 언제든지 취재로는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된 듯하요. 네, 네. 곧 나오실 것 같아서. 우리가 먼저 단일화 그리고 힘을 합치자 이런 제안을 할 것 같아요. 그게 그 배경은 이런 것 같아요. 이 보수층이 지금 사실은 뭐 한덕수 총리가 나오든 안 나오든 이게 많이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재명 후보로 단일화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조국 혁신당도 후보를 내지 않기 때문에 단일 후보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나눠져 있는 형편이고 이미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눠져서는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없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은 누가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염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지금 우리 보수층이 큰 위기와 수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를 기다리듯이 과연 지금 보수층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이 예. 지금 우리가 과연 누가 그 메시아가 될 것인가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국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한덕수의 뭐 차출론이든 대망론이든 이런 부분들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나왔을 경우에 어떤 경쟁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직은 미지수지만은 예. 나오시면은 보수가 이른바 말하는 빅텐트가 됐든 뭐 우리말로 큰 거적대기가 됐든 간에 큰 한 지붕을 만들면은 모두가 합쳐서 뭐 어디 누구라도 좋죠. 응하든 안 하든 간에 이준석 후보든 또 다른 쪽이든 모두가 같이 해서 적어도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있는 대열에는 함께 하자. 이런 차원에서 강하게 또 적극적으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안철수 후보 입장이 가장 네. 궁금한데 하실 수도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도 또 한덕수 대행은 나오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는 좀 헷갈리더라고요. 명확한 입장은 어떤 입장이신 일단 건가요? 이 선수들이 지금 1등을 향해서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데 예. 갑자기 이건 또 룰이 바뀔 수도 있다. 그럼 일단은 김이 빠지죠. 예. 두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정부의 총리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대선에서 이기려면 새로운 판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관세라든지 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또 갑자기 이런 일이 있으면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누가 대응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세 번째는 본인이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셨어요. 명확하게. 그래서 이 정치라는 게 이렇게 떠밀려서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간다면 과연 이 대선에서 이재명과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한덕수 대행이 결단을 해서 실제로 뭐 다음 주 초든 뭔가 출마 의사를 밝히게 되면 또 판이 바뀌는 거니까 그때 또 그때 고민해 봐야 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경선은 계속 진행 중이니까요.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질문도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거는 역으로 이제 안철수 후보 캠프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네. 내일 보니까 두 분이 토론회도 하시는 것 같고요.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좀 인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같은 취지인 거죠? 이재명 후보를 이기려면 그죠. 힘을 나중에 합쳐야 이제 되니까.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만 있다면 다 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안 된다라는 생각만 같이 한다면 한 사람이라도 여럿이라도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네. 김문수 후보 캠프는 좀 어떠신가요? 누구든 예. 마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 이준석 후보든 누구든 이준석 후보는 본인이 이미 밝혔지만은 완강하게 단일화는 없다. 그렇죠. 딱 완주하겠다. 선을 긋고 있죠. 근데 네. 뭐 하여간 근데 정치는 이제 가능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가 앞으로 본인의 정치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사실 지금 이준석 대표의 당이 의석 3인의 미니 정당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미니 정당, 제3정당이 제대로 뿌리 내리고 살아난 적이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도 나중이 되면은 과연 본인의 장기적인 정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해 고민을 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또 이재명 후보의 꺾기가 어려운
형국이 올 경우에 어떤 선택의 순간이 올지 또 이준석 후보도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예. 뭐 물론 이준석 후보 자체가 단일화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긴 합니다만 이 3명의 후보들 가운데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당의 후보가 된다면 이준석 후보 단일화는 가장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떠신가요? 이준석 힘들다고 후보와의 생각하세요? 관계에 있어서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관계로 단일화를 하진 않을 거예요. 예. 이준석 후보 오늘 발언이 있었잖아요. 어젠가요? 국민의힘은 없어져야 될 당이다. 예. 빅텐트는 뭐 내란 텐트다 이런 표현을 좀 썼고 그 전에 나의 정치 생명을 살해하려고 나를 정치적으로 살해하려고 했던 당이다. 예.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뭐 안 만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국민의힘이랑은 같이 못하겠다. 그게 꼭 본인이 2022년에 당에서 당대표에서 쫓겨날 때의 감정만 드러낸 거냐. 저는 두 가지가 더 추가됐다고 봐요. 하나는 나는 무조건 완주한다. 또 하나는 완주할 경우에도 이 3인이 그러면 가게 되는데 거기서도 내가 좀 더 도드라지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없어져야 될 정당이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자기 감정과 완주와 대선에서의 어떤 그 선거운동 요 세 가지가 합쳐진 발언이라고 봐요. 예. 관계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홍준표 후보와 좀 인간적으로 가깝다고 해서 단일화하고 한동훈 후보하고는 뭐 별로 관계가 없으니까 안 하고 그렇게 볼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말씀하신 빅텐트 뭐 거적대기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거기서 밖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뭔가 단일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계속 그냥 혼자서 완주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외계 행성이라고 봐요. 예. 그 정도군요. 외계 행성.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갔는데 마지막 키워드로 얘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는 부정선거인데 저는 사실 오늘 토론회에서 부정선거를 가지고 이렇게 후보들께서 좀 얘기가 나올지는 예상은 못했거든요. 근데 두 토론에서 다 얘기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좀 여쭤볼게요. 이게 탄핵과도 좀 맞물리면서 어떤 계엄의 사유로 대통령이 언급을 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한동훈 후보가 김문수 후보에게 부정선거 음모론을 여전히 동의하냐 이런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이걸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김문수 후보가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뚜렷하게 합리적인 입장을 내신 거가 기억이 잘 안 나고 네. 그래서 그 기회를 드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본인이 당선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잘 밝히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입장과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에 그런 주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검증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그래서 본인이 집권을 하면 뭔가를 하겠다는 말씀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긍정을 한다는 것이 물론 선거가 완벽해야 된다는 걱정 때문에 하시는 말씀과 팩트 자체가 진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는 거는 너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이 사이에서 어느 지점에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를 해서. 네. 왜냐하면 일부 아직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강한 그 신뢰를 갖고 있는 분들은 심지어 나경원 후보가 4강에서 탈락한 거 가지고도 부정선거라고 그래요. 그래요? 그 무슨 이게 선거를 현실. 한 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으면 다 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수치를 조작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게 보는 거군요. 거예요. 봐라, 니네들 선관위에 맡기자고 할 때부터 알아봤다. 결국 선관위에 못 맡겼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동일시해서 이 나경원 후보가 도저히 떨어질 수 없는 선에 떨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부정선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있어서의 부정선거란 단어는 굉장히 우리 현실하고 안 맞는 단어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하시는 듯하게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김문수 후보가 좀 많이 해명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김문수 후보는 일단 선거 관리의 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한동훈 후보 캠프 윤희석 대변인 입장에서는 조금 설명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지금 이추경 대변인이 조금 보충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입장이신 건가요? 오늘 김문수 후보의 답변은 지극히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측면에서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그동안에 선관위가 그 선거 과정에서 소쿠리 투표한 문제도 있었고
또 뭐 내부적인 그 인력 채용의 부정도 있었고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도 받지 않는 하나의 헌법기관이면서도 성역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선거 관리를 주관하고 있는 선거관리는 누가 감시하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혹의 시선들이 있었고 그래서 심지어 뭐 음모론에 가까운 그런 얘기도 있었고 예.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국민들의 의심이나 의혹이 없기 위해서는 좀 더 투명하고 제도적으로 그리고 또 완벽한 투표제도 그런 차원에서 제도적인 차원에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뭐 사전투표제나 관외투표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고민들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뭐 그냥 원칙적인 차원에서 입장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두 후보 캠프에서 네. 이런 질문을 하고 싶으실 텐데 조금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리자면 김문수 후보 캠프가 약간 애매하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김 후보를 좀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이 믿으시는 분들도 있고 뭐 사전투표제를 폐지를 하자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강경하게 말씀하시는 지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좀 애매해지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애매한 건 아니고요. 예. 이제 선거관리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스펙트럼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예. 아까 말씀하셨던 무슨 음모론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선관위에 대한 맹신하시는 분들까지 이렇게 예. 다양한 게 있지만은 0에서 1부터 10까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0부터 10까지를 모두가 의심하지 않는 네. 모두가 이건 합리적인 제도다. 그래서 뭐 과거에 어땠는지는 이제 검증하는 부분들은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지만은 적어도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면서 이 제도를 국민들이 누구나도 승복할 수 있고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예. 그런 시스템적인 구조에 대한 감시 체계 그리고 체계적인 부분들 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뭐 사전투표제를 폐지할 거냐 이런 OX 질문도 김문수 네. 안철수 후보 때 있었는데 안철수 후보는 X를 드셨더라고요. 네.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도 뭔가 확고한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민주주의의 꽃 선거 이거에 대해서 그 결과를 승복하지 못하면 이게 사회 자체가 존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사전 아까 투표제 우리 안철수 후보는 찬성을 하셨는데 사전 투표제가 있는 이유가 더 많은 국민들이 투표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이 조금 뭐 부족하다면 이제 보완을 해야지 이걸 폐지하고 없앤다 그런 측면에서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후보는 오늘 사실 이 토론을 끝으로 내일은 네. 또 한동훈, 아니. 홍준표 후보만 네, 토론을 네. 하다 보니까 안철수, 김문수 후보는 오늘 이제 1대1 토론은 여기서 끝나시는 건데 네. 내일 이준석 후보와 있을 토론의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네. 지금 당내 경선이 한창인데 외부의 어떤 다른 정당의 대선 후보와 토론회를 하신다는 게 좀 이례적인 이벤트이기는 해서 그거는 어떤 취지로 좀 계획을 하시게 된 건가요? 일단 이제 미래 먹거리, 과학, 경제, 강국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는데 네. 사실 그 이준석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최근에 많이 했어요. 그리고 원래 두 분 되게 앙숙으로 소문이 많이 나 있는데. 후보님께 여쭤보니까 후보님은 아들뻘 예. 그분에게 아무 감정이 없었다고 없으세요?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계속 뭐 배우고 싶다, AI에 대해서 한번 의논하고 싶다, 논의하고 싶다, 협의점을 찾고 싶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이 측면에서 한번 그 열띤 토론을 펼쳐보자 예.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께 질문을 드리고 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희가 후보들 토론처럼 정해진 시간을 맞춰서 발언 기회를 공평하게 드리는 건 아니었다 보니까 혹시 조금 기회가 적었다라고 하면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못다 하신 얘기가 있으면 한마디씩 좀 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아, 못다한 얘기요. 예, 뭐 총평을 해주셔도 되고. 그러니까 오늘 토론을 보니까 네. 그 1대1로 토론하는 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기존에 이제 네 분 예를 들어서 네. 네 분이 한 주제를 가지고 진행자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한 시간에 진행자의 어떤 진행에 따라서 다 얘기하고 하는 과정이 있고 막 중간에 오디오 섞이고 막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 딱 두 분만 있으니까 확실히 이 정도 시간 정도 두 분이 얘기를 하면 네. 아, 무슨 생각이 있고 강점 약점 다 드러나는 그 과정은 있어요. 물론 이제 질문을 누가 주도권을 가졌다고 해서 질문만 하고 주도권이 없는 지명당한 사람 입장은 답변만 하고 이런 식의 이제 진행 방식은 어차피 실현이 안 되는 거였어요.
제가 보니까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어쨌든 1대1이라는 걸 해보니 어떻게 보니 이 유권자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강점 약점이 잘 드러나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김문수 후보님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 전광훈 씨 관련한 얘기 앵커께서 질문하실 것 같은데 결국 안 하셔서 제가 송구하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아, 그 정광훈 부분은 목사, 예. 그게 부정선거 연결되잖아요. 네. 부정선거 말씀하셔서 그분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걸 안 하시네. 음. 결론적으로는 그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셔야 될 겁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저는 정광훈 씨와 김문수 후보님이 과거에 황교안 대표 시절에 같은 연단에 쓰고 하는 장면을 제가 분명히 목도를 했고 그 당에 당대표도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예. 근데 모르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얘기하셔서 제가 이건 아닌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확실하게 교류를 지금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을 다시 바꿨죠. 정정하시긴 바꿨죠. 하시던데. 그러니까 예. 모른다는 말과 네. 지금 교류가 없다는 말이 예. 이재명하고 똑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다 보시는데 네. 그러면 유권자들 헷갈리는 게 아니라 예. 발언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말끔하게 해명을 하시는 게 맞다. 네. 지금의 그리고 정광훈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네. 그 발언에 대해서도 더 확실한 해명이 필요하다. 제가 그 부분은 참 아쉬웠습니다. 마무리를 하려더니 또 답변하실 걸 주셔서 예, 이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그렇게 같아요. 됐네요. 네. 미안합니다. 예. 예, 아닙니다.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 사이에 교류가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뭘 해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김문수 후보는 이미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뜻은 밝힌 바가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정광훈 정광훈 목사도 출마 선언하셨고. 예, 하셨고 교류가 없어요. 그런 예. 차원인데 이제 사실은 공격 소재로서 활용하려고 말씀하시는 질문하고 하는 건 알겠는데 교류가 없는데 뭘 더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 캠프는 뭔가 네. 못다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볼까요? 저는 저희 안철수 후보 자랑 좀 하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 안철수 후보 가장 안정감 있는 지금 불안한 이제 사회, 정치, 경제, 국제 속에서 네. 안정감을 주신 후보라는 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정말 수많은 경험으로 철저히 준비된 후보 예. 대선 세 번째 경험 그리고 인수위원장 그다음에 교수, 의사, 의료 대란을 또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고요. 네. 그 외에도 정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된 대통령 후보다 이런 말씀 마무리로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으로 깨알같이 후보 자랑도 해주셨습니다. 오늘 세 분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치 시그널 나이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저녁 8시에도 마수 토론 이후에 장외 공방 2라운드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내일도 윤희석 대변인 그리고 홍준표 캠프의 김대식 의원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내일 저녁 8시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